토트넘은 현재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을 판매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그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를 판매하면 합리적인 이적료를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을 잃게 될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이 받고 있는 압박을 이용하여 다른 빅클럽들이 손흥민 영입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축구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토트넘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을 판매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드필더 이브 비수마의 우승가스 사용 스캔들 이후 손흥민은 매우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즉시 토트넘과의 계약 종료를 요구하며 자유 이적 선수로 팀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맨체스터 시티와 연락하여 계약을 가능한 한 빨리 완료하자고 제안했으며 런던을 떠나 맨체스터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직면한 다니엘 레비 회장은 신속히 대응책을 준비했고 그의 주요 초점은 제임스 매디슨에 맞춰졌습니다. 레비는 매디슨을 손흥민의 후계자로 삼아 팀의 새로운 얼굴을 내세우려 하고 있죠. 따라서 최근 매디슨이 주장 완장을 착용한 사진을 게시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클럽이 계획한 미래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레비의 대응은 토트넘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클럽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중요한 선수를 잃는 것 이상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매디슨은 손흥민이 떠날 가능성을 듣고 지나치게 자신만만하고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매디슨은 자신이 다음 주장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매디슨의 행동은 동료 선수들과 클럽 경영진 모두에게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오만하고 자만심 넘치는 태도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축구 전문가들과 영국 축구의 전설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매디슨의 행동을 비난하며 그가 주장 완장을 쟁취하기 위해 보인 오만한 태도가 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축구 기자들도 매디슨이 팀의 단합을 해치고 있으며 그의 행동은 심각한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매디슨은 자신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주장에게 필요한 것은 체력뿐만 아니라 단합과 리더십이라고 강조했죠. 매디슨의 행동은 팀의 단합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그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경기 분석 과정에서 손흥민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었으며 이는 제임스 매디슨의 경기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난 미드필더로 평가받는 매디슨은 국가대표팀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매디슨의 잠재력은 손흥민 없이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매디슨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소집되었지만 카지노에서의 논란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매디슨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경기에서 그를 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그의 축구 실력에 대해 냉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 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매우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매디슨이 국가대표팀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손흥민의 지원 부족이죠.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경기를 할 때 그는 종종 상대 수비수들의 주목을 받으며 매디슨이 빛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팀에서 매디슨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디슨의 경기력에 대한 소식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팬은 손흥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강조하며 그가 득점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능력도 향상시키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 게시물은 많은 축구 팬들의 호응을 얻었는데요. 다른 팬은 매디슨의 부진이 손흥민이 토트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의 승률이 30% 이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매디슨을 비판하며 그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자격이 없으며 손흥민이 곁에 있을 때만 좋은 성과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트넘 팬들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사람들은 매디슨이 주장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클럽이 손흥민과 재계약하여 팀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다른 팬은 손흥민의 이적이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매디슨의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단합시켜야 하지만 매디슨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럽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손흥민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후보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베팅 사이트 매트페어는 8월 13일에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후보를 선정하고 소개했는데요. 매트페어가 선정한 21명의 후보 중 손흥민과 황희찬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매트페어는 손흥민을 득점왕,
후보 8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베트페어는 손흥민에 대해 토트넘의 살아있는 전설인 손흥민은 지난 8번의 프리미어리그 시즌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 하에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놀랍도록 뛰어난 마무리 능력을 가진 선수이며 종종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휘 아래 계속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것이죠. 손흥민의 안정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 8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은 매 시즌 30경기 이상을 소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이 구단 역사상 가장 높은 이적료로 영입한 공격수 도미닉 솔랑케는 손흥민과 공동 8위에 올랐습니다. 베트페어는 솔랑케에 대해 그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본머스의 이라올라 감독은 리버풀과 첼시에서 뛰었던 솔랑케의 잠재력을 끌어냈는데요. 토트넘이 거액을 들여 영입한 솔랑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휘 아래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새 동료인 솔랑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저는 솔랑케가 우리 팀에게 훌륭한 영입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본머스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지난 시즌 약 9골을 기록했다. 솔랑케와 함께 경기를 하게 되어 매우 기대되며 그가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솔랑케가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뛰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는 프리시즌 준비 단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하며 솔랑케가 8월 20일에 열리는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황희찬은 득점왕 후보 순위에서 21위를 차지했는데요. 베트페어는 황희찬에 대해 그는 부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시즌 울버햄프턴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4위를 기록한 팀에서 12골을 기록했는데 만약 그가 폼을 유지한다면 황희찬은 쿠냐와 함께 강력한 공격 라인을 형성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한 지난 시즌에 엘링 홀란드는 2024-2025 시즌 득점왕 타이틀을 위한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홀란드 외에도 모하메드 살라, 알렉산더 이삭, 올리 와키스, 팔머가 이 타이틀을 위한 상위 5명의 후보로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최악의 경기라고 평가받은 경기에서 또다시 패배의 충격을 맛보았죠. 아시아 축구연맹은 아시안컵의 기술 보고서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이 경기를 치른 이후 불가피한 실패를 맞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지휘 아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64년 만에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2023에서 우승을 목표로 했지만 준결승에서 중도 탈락해야 했습니다. 비록 조별리그를 불안정한 성적으로 통과했지만 대한민국 팀은 요르단이라는 약체팀에게 0대2로 완패하며 단 한 번도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한 채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번 대회 성적은 6경기에서 3승 2무일패를 기록하며 11골을 득점하고 10골을 실점했으며 단 한 경기에서도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팀이 경기당 평균 1.7골을 실점하여 팬들에게 극도의 실망감을 안겼다는 점입니다. 13일 AFC는 대회를 되돌아보기 위해 아시안컵 기술 보고서를 발행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대회에 참가한 팀들의 경기 통계, 전술 트렌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준결승에서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최악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AFC는 대한민국보다 순위가 64계단 낮은 요르단은 경기 초반부터 시간을 끌 생각이 없었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알라이마트는 조현우, 골키퍼를 위협하는 낮은 슈팅을 시도했다. 요르단은 공격으로 전환할 때마다 위험한 장면을 연출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요르단이 준결승에서 넣은 2골은 AFC가 선정한 최고의 골 목록에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AFC는 요르단이 준결승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록한 2골 모두 높은 순위에 올랐다. 특히 알타마리의 두 번째 골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대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솔로 골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